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창세기 강해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6절, 둘째 날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예, 이거는 둘째 날이죠. 그러니까 첫째 날의 상태에서 둘째 날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윗물이, 그러니까 이 윗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증거, 그러니까 내증, 성경 안에서의 증거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비, 안개, 바람, 사계절, 무지개, 인간의 나이, 그 다음에 강의 흐름. 그러니까 이 강은 그 노아 홍수 이전까지 흐름이죠. 에덴 동산에서 한 줄기에서 네 줄기로 뻗어나가는 그 강의 흐름. 네, 이걸 통해서 윗물이 실제로 존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윗물에 대한 외증,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현대 과학에서 발견되는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북극 지방의 아열대성 동식물의 화석의 증거. 그러니까 북극 지방에서, 그러니까 추운 지방에서 아열대의 지역에 살 수 있는 동물과 식물. 그러니까 더운 지역에서 살 수 있는 동물과 식물의 화석이 발견된다는 거죠. 북극 지방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극지방, 그러니까 남극이든 북극 지방이든 그 다음에 북극이나 남극 지방 혹은 중동 지역에서의 유전, 그러니까 석유, 기름과 혹은 석탄이 발견이 되잖아요. 거대한 그 자원이. 그쵸?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민물이 실제로 존재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극지방, 그러니까 남극이나 북극에 지금 뭐가 있죠? 빙하가 있죠, 빙하. 그 다음에 만년설, 에베레스트산 같은 경우에 그 산에 1년 내내 녹지 않는 눈 혹은 얼음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윗물에 대한 또 외증을 살펴보고, 또 호박의 산소, 그러니까 고생대 시대에 존재했던 그 호박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호박에서 나오는 진액, 그 진액이 이렇게 뭉쳐져 가지고 화석이 된, 왜 주라이공원 영화에 보면은 그 호박의 진액이라고 하나, 그걸 뭐라고 하죠? 거기서 나온 것, 그 진액이 모기를 이렇게 둘러싼 뭐죠? 싼 상태로 이제 굳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결국엔 지금 현대에 이제 발견돼가지고 과학자들이 그 모기의 그러니까 모기가 그때 당시에 공룡을 피를 빨아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 피를 뽑아내가지고, 그러니까 DNA를 뽑아낸 거죠. 그래가지고 복제해가지고 공룡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이야기가 주라이공원 이야기잖아요. 어쨌든 그 호박, 그 진액 안에,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뭐 허황된 어떤 소설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당시 그러니까 고생대라고 하는 지금 진화론적 관점에서 말하는 그 시기, 고생대에 존재했던 그 호박의 진액, 그거는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저도 뭐 그게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 안에 갇혀있던 산소를 분석해 보니까 35% 정도가 된다고 해요. 산소의 양이.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윗물에 대한 외증이지만, 어떻게 보면 노아 홍수가 진짜로 있었냐, 실제로 존재했냐 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윗물이 존재했다는 것은 결국에 노아 홍수가 실제로 일어났다 라고 보여지는 관계가 된, 상관이 있는 이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윗물에 대한 외증은 사실은 노아 홍수에 대한 외증이다 라고 또 볼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제가 지금 이제 같이 나누는 내용은 굉장히 일부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유튜브나 인터넷에 노아의 홍수의 증거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정말 수많은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또 하나 제가 추천드릴 것은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창조 과학 세미나, 그쵸? 창조 과학 세미나에서 말하는 노아 홍수의 증거를 찾아보면 과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게 더 낫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소개하는 거는 되게 그 중에서도 일부적인 것 소개하는 거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인터넷에서 더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은 첫 번째 우리가 알아볼 것은 이제 북극 지방의 아열대성 동식물의 증거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극 지방에서 더운 지역에서 사는 동물과 식물들의 화석이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문에 난 90년 3월 10일자로 난 기사인데, 보면은 남극에서 아열대 식물 화석 단지 발견, 그렇죠? 그러니까 남극에서, 그러니까 아열대성 식물의 화석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뭐 북극 지방이라고만 했는데 남극 지방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화석이 발견이 된 거죠. 근데 이 이제 신문의 내용은 규화목 형성 과정, 그러니까 진화론적 관점에서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화목이라는 게 뭐냐면, 규화목이 저도 정확하게 의미는 지금 확신 안 쓰는데, 그러니까 나무가 과거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제 화석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석된 나무나 식물을 발견해서 그 나무가 생성 과정, 그러니까 지금 이 나무가 지금 어떻게 생성이 됐고, 또 어떻게 변화가 됐고, 어떻게 화석이 되었는지를, 그 과정을 이제 살펴봄으로써 이제 시대적 어떤 시대였고, 뭐 시대를 구분하고 그 배경이 어땠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뭐 신생대 잘 안 보이는데, 뭐 화산 폭발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죠, 이론들을. 그래서 지표 침식이 일어나서 이게 이제 화석이 돼서 뭐 노출됐다, 이제 그래서 발견이 된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지금 결과적으로 이제 그 사실은 남극에서 아열대 식물이 화석으로 발견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 이거를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이렇게 보지만은, 우리 창조론적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아열대성 동식물의 화석이 북극지방에서 발견했는데, 그러니까 아열대 지역이라는 게 일단은 1년 중에 4에서 12개월 정도가 걸쳐 월 평균 기온이 25에서 30도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아열대 지역이라고 합니다. 뭐 어디죠? 사하라 사막 같은 그 위도를 걸치고 있는 데가 이제 아열대 지역인데, 그래서 홍수로 인한 이제 우리가 노아의 홍수 관점에서 보면은 홍수로 인한 급격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막 물에 휩쓸려 가잖아요. 그쵸? 그때 동식물들이, 그러니까 그 뭐죠? 그러니까 홍수 전에는 온 지구 전체가 다 아열대 지역이나 마찬가지죠. 월 평균이 25에서 30도이고, 그쵸?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아마존 그 지역처럼, 그쵸? 그러니까 전 지역이 다 따뜻한 지역인데, 그러니까 따뜻한 지역에 살던 동식물이죠, 다들. 그쵸?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북극에서 발견이 된 거잖아요. 그쵸? 그럼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 지역은 원래는 윗물로 인해서 따뜻한 지역이었는데, 윗물이 벗겨지면서 이제 뭐라 그러죠? 그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할 때 지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지축에 의해서 이게 공전과 자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북극 지방과 남극 지방은 1년 내내 영하를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후가 바뀌어 버린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 아열대 지역에 살 수 있었던 동식물의 화석이
발견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 지역이 아열대 지역이 아니라 원래 전체가 다 아열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윗물로 인해서 그 지구의 공전과 자전으로 인해 북극과 남극이 이제 거기는 영하 지역이 돼버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 살던 동식물의 화석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창조론적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산에서 바다의 생물의 화석 발견. 그러니까 지금 뉴스를 보면은, 가끔씩 뉴스를 보면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전혀 바다와 상관없는 지역, 그냥 높은 산 지역에 뭐죠? 어, 그러니까 물에서 사는 뭐 어류, 그렇죠? 조개류, 그런 동물 혹은 식물의 화석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또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러면 이제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어떤 지층의 변화, 그렇죠? 뭐 행성이나 아니면 대지진으로 인해서 지층에 갑자기 그 땅에 지층이 같이 올라와서, 그러니까 융기 현상이라고 하나, 그렇죠? 그렇게 올라와서 여기가 이제 산이 형성이 됐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일부분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노아 홍수 시대에 중력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층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죠. 그러니까 대지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그랜드 캐년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사실 노아 홍수 때 그 지층들이 다 생긴 거거든요. 그걸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은 몇십억 년 지나면서 층이 쌓이고 퇴적층이 쌓이면서 이게 형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노아 홍수 때 급격한 지층의 변화로 인해서 그게 생겨난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산으로 형성되었던, 그러니까 원래 바다였던 지역이, 원래 물에 있었던 지역이, 그게 이제 지층이 올라와서 이제 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죽은 이제 화석들이, 그 어류들이 혹은 조개류들이 이제 화석이 발견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외증으로, 윗물의 외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비슷해요. 네, 극지방과 중동의 유전과 석탄의 존재.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그 중동 지역에 석유가 지금 엄청 많잖아요. 오일 국가라고 하듯이 사우디아라비아 특히 대표적으로, 그쵸?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그 안에 자원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있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자원들이 지금 보면 화석의 원료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방대하게 형성된 시기가 석탄기라고 합니다, 보통. 그래서 땅 속에 묻혀 석탄층이 형성된 시기. 그러면 이런 석탄 자원이 어디서 났겠느냐? 근데 우리는 그 지금 현재 진화론적 관점에서의 과학에서도 이걸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동식물이 죽으면은 이게 결국에는 자원이 된다라는 것이. 그럼 그런 방대한 자원이 있으려면은 이게 분명히 어디선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땅에서, 지구에서 자생적으로 형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의 양이 과연 생성이 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공룡 때, 그러니까 공룡이 멸종당하고 그 공룡에 죽어가지고 이게 자원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그 공룡들이 언제 죽었냐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이제 우리는 윗물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노아 홍수 때 얘기를 했죠. 뭐 홍수로 인해서 혹은 지층의 변화로 해서 대지진으로 인해서 막 매몰되기도 하고 물에 잠기기도 하고 결국에는 뭐 물에 잠겨서 거의 다 죽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거대한 공룡들, 그러니까 동물들 혹은 식물들, 그땐 식물들도 엄청 컸기 때문에 그런 동식물들이 다 땅에 매몰돼서 이후에 유전 및 석탄과 같이 자원이 형성이 됐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창조론적 관점의 이론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이후에 또 얘기를 해 드릴 건데, 우리가 지금 공룡에 대해서 나눴었나? 여기가 지금 둘째 날이니까 아직 공룡에 대해서 나누지 않았죠? 그쵸? 아직 중력의 변화 뭐 이런 거 아직 안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후에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얘기했었죠. 그때 중력의 변화하면서. 그쵸. 저도 막 헷갈리네요. 어쨌든
그 공룡이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공룡이 진짜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공룡의 화석이 지금 현재 발견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공룡의 그 발자국이 가장 많이 발견이 되는 지역이 우리 한반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반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다른 세계 여러 곳곳에서 발견이 되긴 하는데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발견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그 발견이 됐다는 것은 발자국이 발견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공룡이 많이 존재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석유가 없어. 그쵸? 나오지가 않아. 오히려 그 중동 지역에서가 되게 석유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공룡이 많이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지층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중동 지역의 지층은 홍수가 날 때 그만큼 지반이 약한 거죠. 그러니까는 또 공룡 발자국이 많이 발견되지 못했던 것도 그 형성될 수 있는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그때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지반들이 다 뭉개지고 파괴가 돼서 그 안에 매몰될 수 있는 현상들이 더 많이 일어난 거고, 특히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도 그래요. 현재도 우리나라의 지층이 굉장히 견고하다고 해요. 단단하다고 합니다. 이게 반도라는 어떤 지역적 특성상일 수도 있나? 반도라는 의미가 그거잖아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한 면은 육지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반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지역. 특히 우리나라 이 지층이 굉장히 견고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발자국이 많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많이 남을 수 있는 조건, 환경이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열도라고 하잖아요. 열도. 열도라는 뜻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숫자 10, 섬도자잖아요. 그러니까 1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한 국가. 그거를 열도, 일본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일본 같은 경우는 지층이 엄청 약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대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진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죠. 그런 차이라고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그냥 저의 견해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룡이라는 것이 우리가 현재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은 그 과거에 생존했던 그 동물을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이 알게 하셨잖아요. 그럼 왜 이게 알게 하셨느냐? 어쨌든 생각을 해보라는 거잖아요. 공룡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할 수 있죠. 생각을 해보라는 것은 뭐예요? 생각을 하게 되면 누구를 안다?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의 세계, 창조론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룡이라는 것을 어떤 지금 단서로 남기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얼마 전에 루하랑 이제 아내랑 저기 김포공항에 있는 그러니까 실제 티라노사우루스 그 뼈를 전시해 놓은 그 공룡 박물관에 한번 갔다 왔거든요. 저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실제 뼈를. 근데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발로 서 있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 곧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그 티라노사우루스 그 있잖아요. 전형적인 그 모습, 이렇게 두 발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돼 있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15m, 18m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스면은 진짜 크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보통 티라노사우루스 트랙이라고 하나, 트렉스라고 하나? 하여튼 그 공룡의 길이가 보통 12m 아닌가? 예, 그 정도 15m? 그리고 7톤 정도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때 이거 우리가 나눴죠, 한번. 그래서 진짜 컸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한번 그런 것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실제로. 자, 그 다음에 극지방과 만년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극지방에 빙하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에베레스트 산 같이 만년설. 그러니까 1년 내내 눈이나 얼음이 녹지 않는 그런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거대한 물이 그럼 어디서 났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윗물. 그러니까 윗물이 결국엔 땅에 떨어졌으니까 그 윗물이 어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갑자기 사라지지 않는 이상 사라질 수는 없죠. 그러니까는 지금의
지금의 그 극지방에 있는 빙하들로 지금 그 물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신충수, 지하수, 그리고 만년설, 그리고 지금 뭐 우리 그 지구 전체에 있는 바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든 물들이 각각의 지형의 특성에 맞게 혹은 환경에 맞게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게 노아 홍수 때 지구를 다 휩쓸었던 그 물의 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빙하의 모든 물이 다 녹게 되면은 뭐 전 지구가 진짜 침수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잖아요. 그건 100% 맞다고 봐요. 예. 물론 이제 빙하만 녹아서는 안 되죠. 빙하가 녹고 심층수에 있는 지하수에 있는 물들이 다 튀어나오고 노아 홍수처럼 그렇게 돼야지 전 지구 아라라산이 다 덮을 정도로 예, 그쵸. 그 정도의 물이 지구를 홍수가 일어날 수 있다, 범람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노아 홍수 이후에 방대한 양의 물은 어디로 무한한 공간에 저장될 수 있는 양의 물이죠. 그 윗물이. 그러니까 그 물의 양이 현재 남극과 북극의 빙하, 혹은 만년설, 산, 혹은 지하수, 순충수에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굉장히 진짜 되게 세밀하고 완벽하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구의 자전과 공전, 그러니까 지구를 만들 때 이미 지축을 염려를 해서 하나님이 지구를 형성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첫째 날에 낮과 밤을 만드심으로써, 그러니까 하루라는 개념을 만들 때 이미 지구가 뭐죠? 자전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미 지축에 의해서 자전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언제나 넷째 날에 공전이 되면서, 근데 다만 그때는 윗물이 있기 때문에 지구의 모든 환경은 다 아까 이거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고온다습한 지역, 그러니까 영상에 한 35도 이상 정도에 되는 기온이 유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윗물이 쏟아지고 노아 홍수가 됨으로써 그 지축과 자전과 공전의 계산, 혹은 넷째 날에 만들어진 그 행성들의 위치의 중력의 상대적인 중력의 영향에 따라서 다 계산을 해서 남극과 극지방, 북극지방의 기온은 영하로 만들어진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그 지구에 있는 윗물을 다 저장시키기 위한 공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이런 거를 그냥 다 그렇게 끼워 맞추면 되겠네 라고 얘기하면 하시면은 또 할 말은 없습니다. 저 할 말 없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보면은 정말로 이거는 정말 하나님밖에 하지 못한다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또 하나가 뭐냐면 호박의 산소입니다. 여러분들 호박의 산소는 그 주라이 공원 영화 보셨죠? 거기에 보면은 제가 차라리 그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보면은 어, 그러니까 공룡 시대에 존재했던 그 호박이죠. 이게 뭐라고 하죠? 호박에서 나오는 그 진액이라고 해야 되나? 그 진액에 의해서 당시에 살았던 모기, 그 모기가 진액에 이제 휩싸여가지고 굳어진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화석이 돼서 이제 현대 시대에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라기 공원 영화에 보면은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무슨 호수인지 모르겠는데 이걸로 바늘침으로 여기 안에 있는 모기의 피를 뽑아냅니다. 왜냐하면 이 모기가 당시에 공룡의 피를 먹었기 때문에, 그 먹은 상태에서 모기가 굳어졌기 때문에 그 모기 안에 있는 공룡의 피를 뽑아내서, 그러니까 DNA를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DNA로 공룡을 복제를 해서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주라기 공원 그 영화의 내용이잖아요. 물론 이거는 이제 뭐 과학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뭐 말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게 현실성은 없지만은, 어쨌든 중요한 거는 2006년 이제 미드 웨스턴 대학에서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게 뭐 모기가 안에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당시에 만들어진 이런 호박 진액으로 된 화석을 발견했는데 거기 안에 이제 산소가 당시에 산소가 이제 포함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산소 농도를 분석을 하니까는 약 35%였다고 해요. 근데 현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여기는 21%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14%가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윗물이라는 그 지구 환경에서의 식물이 뿜어내는 산소량은 어마어마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거 치수로 보면 14%의 차이가 될 정도로. 이게 이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구 환경에서 산소 농도가 1%가 2%만 높아도 바로 지구 전체가 불바다가 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많은 양의 산소가 분명히 존재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진화론적 관점으로서 보면은 뭐 고생대, 신생대 뭐 하여튼 그런 시대라고 하지만은 성경에서 보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윗물이 존재했던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2%만 높아도 불바다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14%가 더 많은 양의 산소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5절에서 6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어디?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불이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산소가 그만큼 높다고 하더라도 산소의 양이 굉장히 그러니까 불은 건조하고 전혀 습하지 않는 지역에서 불이 잘 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굉장히 전체 지구 전역이 다 습한 거죠. 안개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산소가 14%나 높아지는 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불이 날 수가 있는 조건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마저도 지금 다 준비를 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안개를 온 땅에 다 적시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산소의 농도 그러니까 산소의 양을 보더라도 수치를 보더라도 우리가 윗물이 실제로 존재했구나라는 것을 외증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끝났네요. 자, 오늘까지 그러니까 그 윗물에 대한 이제 내증과 외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눴고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더 실제적으로 이제 노아 홍수의 실제성에 대한 것을 성경을 근거로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치도록 할게요. 네, 안녕.